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천리의 사상가 정의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학사에 있어서 거목, 그러면 바로 주희, 주자를 꼽습니다. 사실 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주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희가 평생 스승으로 삼았던 사람이 그보다 100살가량 위인 정의천입니다. 본인이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정의천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송대 유학을 집대성했던 것이 바로 주자입니다. 오늘은 주자의 스승인 정의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의천은 그의 형인 정명도와 함께 유학사에서 길이 빛나는 인물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송대의 유학을 이학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도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학이라고 그럴 때 이에 관한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정의천입니다. 정의천과 정명도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태몽을 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꿈속에서 오동나무를 쳐다보고 있는데 두 마리의 봉황이 어머니의 가슴속으로 날아오는 꿈을 꿨고 어머니는 그 봉황을 힘껏 움켜잡다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인 정명도가 태어나고요. 1년 후에 정의천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두 형제는 너무너무 공부를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밥 먹는 거, 노는 걸 다 잊어버리고 앉아서 공부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방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아버지가 누각을 하나 마련해줘서 2층에 올라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실제 정의천과 정명도는 14살이 됐을 때 그 당시 유학자로 가장 명성이 높았던 주련계에게 가서 배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8살이 되던 해에 정의천은 그 당시 임금인 송인종에게 국가 정책을 이렇게 펼쳐가셔야 된다. 국가를 운영하실 때 이러이러한 개혁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만자에 달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사실 왕한석이 만원서, 즉 송인종에게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만원서를 올린 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것보다도 무려 10년이나 앞서서 18살에 아직 약관도 안 된 나이에 정의천이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송인종은 그걸 보고 정말 명문이다라고 평가만 했지 실제로 정책에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정의천은 아버지를 따라서 수도인 개봉에 갔다가 태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태학을 관장하고 있던 사람은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찐선생 호원입니다. 호안정이죠. 유학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호안정이 정의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안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네 생각을 한번 글을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의천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태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내던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정의천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필휘지로 그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 문장을 본 호원이 감탄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젊은 나이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안단 말이냐? 오늘부터 너는 학생이 아니라 나를 도와서 학생들을 가르쳐라. 이거 엄청난 파격이죠. 당시에 정의천의 나이가 20살인데요. 20살짜리 보고 태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라고 한 겁니다. 원래 정의천은 태학에 들어가서 배우려고 들어간 건데 호원이 그의 문장을 보고 나서 야, 정말로 얘는 더 가르칠 게 없다. 오히려 스승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의천이 태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27살 때에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자 본인도 배우는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방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어쨌건 정의천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다시는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고향인 낙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낙양에서 형과 함께 서원을 열어서 제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20살 때부터 제자가 있었지만 본인이 서원을 열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대학자가 낙양에 있다. 그가 바로 정의천이다. 그리고 그의 형 정명도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사자성어로 정문입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주인공이 바로 정의천인데요. 정의천 노년에 제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양씨인데요. 양씨는 이미 진사에 합격을 해서 상당히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관직에 있는 양씨가 벼슬길을 다 버리고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더 배우겠다고 정의천에게 낙양으로 가서 배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명성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양씨와 함께 또 다른 제자가 정의천에게 배우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의천이 마침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잠이라는 게 뭐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유학자들은 책을 보다가 잠깐 앉은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눈을 붙이고 있는데 마침 그날따라 5분이 아니라 조금 길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양에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천 앞에 양씨와 다른 제자가 서서 눈을 맞으면서 계속 서 있었던 것이죠. 정의천이 눈을 떠보니까 거기 제자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완전히 머리, 어깨 할 거 없이 눈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한 자니까 30cm 정도 왔다 그러는데 그 눈 속에서 꼼짝도 않고 스승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천이 거기에 감동해서 이 양씨랑 그 다른 제자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유명한 정문입설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우리가 배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정의천이 그 사자성어의 주인공인데요. 정의천은 그렇게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계속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태학에서 호원 밑에 있을 때에 호원은 그에게 처사라는 지위를 줬는데요. 이거는 벼슬자리가 아니고 하나의 호칭을 준 것입니다. 그 처사로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0살 때에 그 유명한 재상인 문원박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엄청난 농장 중에 일부를 정의천에게 줍니다. 그리고 후학들을 가르치시오. 당신이야말로 유명한 학자인데 정말로 인재들을 키워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살 때 그 땅을 떼어서 서원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유명한 이고 서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열심히였는데요. 그의 나이 54세 때에 그 유명한 역사가 사마강, 아시죠? 왕한석과 사마강,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뒤에 보이는 자치통감을 썼던 그 유명한 역사가 사마강이 그 당시의 임금인 철종에게 정의천을 추천합니다. 폐하께서 이 정의천에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철종이 등극할 때의 나이가 9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죠. 9살의 나이인데 스승을 누굴 모실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마강이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정의천이 과거에 합격한 적도 없고 중앙에서 벼슬을 한 적도 없지만 그는 누구나 다 알아주는 대유학자입니다. 그러니 폐하, 그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정의천 나이 54살에 숭정전 설서라는 직위를 받고 황제의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벼슬길에 나서려면 반드시 과거에 합격하거나 또는 자기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아서 그걸 음서제도라고 그러는데요. 벼슬을 이어받아서 벼슬자리에 나가든지 중앙에서 고관을 지내지 않으면 절대로 황제의 스승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천은 중국말로 포의지사라고 그럽니다. 벼슬을 하지 않은 민간의 신분인데 완전히 엄청난 그러한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황제에게 가르친다는 얘기는요. 황제가 펴나가는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광과 같이 배를 타고 있었던 소식이 반대합니다. 그 유명한 시인인 소동파죠. 소식과 그의 형제인 소철. 이 사람들은 다 사천성에서 왔는데요. 사천을 우리는 촉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촉파를 구성하고 있었고, 정의천과 정명도에게 배웠던 사람들은 다 낙양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낙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 대립관계가 있었는데요. 이때 소동파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어떻게 벼슬도 안 하고 과거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황제의 스승을 삼는단 말이냐. 그렇지만 사마강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숭정전 설서로 임명이 돼서 2년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마강이 죽자마자 다시 소식 일파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핵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정의천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의 생애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64세가 되던 해예요. 그 당시에 임금인 휘종이 등극하는데요. 이 휘종은 왕안석이 썼던 신법을 다시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의천이 사마광의 추천을 받아서 숭정전 설서가 됐기 때문에 이 정의천을 구법당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정의천은 저 머나먼 중경 땅으로 귀향을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봉, 낙양에서 중경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먼데요. 그걸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서원을 열고 후학들을 이제 가르치는데요. 그의 나이 70세가 되면 좀 뭔가 상황이 변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휘종이 명령을 내려서 정의천이 썼던 모든 책을 다 불살라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뭐 벽장에 숨기고 어디에 숨기고 그래서 그의 책은 무사히 보존이 됐습니다만은 어쨌건 분서의 사건이 그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 속에 낙양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를 가리키면서 75살에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천의 생애는 후학들을 가리키는데 전 일생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으로 천리의 사상가 정의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의천 이전에는 유학에서는 도를 따졌습니다. 도. 그런데 정의천은 이 도를 이로 바꿨습니다. 이 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천이 주장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사 개출어리, 즉 모든 일은 이로부터 출발한다. 이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만물 지시 일개천리, 즉 모든 만물에는 천리가 있다.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경물치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물, 이것을 궁극적으로 연구하면 우리가 천리를 깨우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도 천리가 있다. 즉 사람이 타고나는 성은 굉장히 선한 것이다. 왜? 여기에 천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성즉리라는 설을 주장합니다. 즉 우리의 본성은 하늘에 있는 이치와 같다. 성즉리, 즉 성선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이론인데요. 어쨌건 여기서는 철학 강의를 더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가 성즉리를 이야기했고 그가 또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존천리, 천리를 보존하고 멸인욕, 사람의 욕망을 없애는 것이 성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제자들을 그 이론에 따라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독서를 중시했고 독서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깊이 사고를 해라. 깊이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나서 깨우침이 있으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라. 그래야 학문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요새 학문들은 너무도 빨리빨리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천의 그 이야기를 조금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즉 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여러분이 사는 세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 여러분 부인하십니까? 중력이 있다, 뭐가 있다, 여러분 부인 못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전의 사람들은 그것을, 즉 자연의 법칙이나 또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지금 현재
첨단의 과학자들 그리고 노벨상을 탄 물리학자들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즉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물질들이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철학적인 답을 내놓고 있는데요. 즉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의천이 이야기했던 천리가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사상 속에서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옛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낡은 것이고 쓸데없는 공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기가 바로 현대 최첨단 과학과 바로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주자의 스승이었던 정의천, 그리고 그 본인이 송대 이학의 주춧돌을 놓았고 천리의 이론을 개발했던 유명한 유학자인 정의천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우리 사회 속에서 사상이나 정치나 우리 삶 속에 유익한 그러한 인물을 찾아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